크리스마스가 몰고 온 강추위로 미 동북부와 중부 지역이 한파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AP통신이 2017년 최고의 스포츠 뉴스로 국기 경내에 저항한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아시안 혐오 낙서로 공분을 사고 있는 플러싱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힐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에 대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 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몰고 온 강추위로 미 동북부와 중부 지역이 한파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밀어닥친 강추위와 한파가 미 동북부와 중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주 내내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월요일에 뉴햄프셔와 메인주에 눈보라가 몰아쳐 최대 10인치의 눈이 쌓이고 시속 50마일의 강한 돌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북부인 이들 지역에는 한파 경고가 발해진 상태입니다. 1996년 이래 가장 추운 성탄절을 맞고 있는 미네소타주는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같은 한파에 피부가 노출된 사람들은 15분 안에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부 인디애나주와 남부의 일부 지역도 최대 5인치의 눈에 뒤덮였습니다. 뉴잉글랜드주도 최대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폭풍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 역시 강풍과 한파로 2만여 주민이 전기 없이 휴일을 보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몬타나주 및 와이오밍주에도 토요일에 시작된 눈이 10인치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는 3인치 이하의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강한 추위의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외출 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AP통신이 2017년 최고의 스포츠 뉴스로 국기 경내에 저항한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P통신이 2017년 최고의 스포츠 뉴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 관련 항의 표시로 미국 국가연주시 국기 경내에 저항한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미식축구협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이 축구협회인 NFL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의 국기 경내 거부 시위는 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인 콜린 카페르닉이 소수 민족에 대한 편견과 경찰 잔혹성에 항의하기 위해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라바마에서 열린 한 정치 집회에서 누군가가 미국의 깃발을 무시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러한 선수를 즉각 해고해야 한다며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TV에 방영되면서 애국가 저항운동을 지지하는 선수들의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선수들과 코치들은 트럼프에 맞선 단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국기 경례 시 무릎을 꿇고 앉아 저항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같이 운동선수들이 반발이 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인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인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식축구협회 NFL의 위원인 라저 구델은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스타인 폰 밀러도 국기 경례를 거부한 선수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권,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가 노후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기가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입한 지 오래됐거나 배터리가 노후화된 아이폰의 경우 성능을 제한했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혹 제기를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플의 발표에 대해 상당수 사용자들은 사용자 몰래 기기 성능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상술이자 기만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LIRR 역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한인 증오 낙서 사태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한인 학생 등 롱아일랜드 고교생 5명이 인종 혐오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김모군을 포함한 남녀 고교생 5명은 올해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8월 27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자신들이 재학 중인 사요셋 고등학교를 찾아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인종차별 낙서를 저질렀습니다. 특정한 단서가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지난 9월 사건 현장 인근 CCTV 화면에서 용의자들이 흰색 아큐라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와 관련 토마스 로거스 나소 카운티 사요셋 학군장은 폭력 조직이나 조직적인 증오단체가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매우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도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혁법에 따른 주택 건물 소유주들이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제개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지방세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 가치 평가 이후에 정확한 세금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내년 연말이 돼야 재산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 같은 규정이 일시 유예돼 주택가치평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치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날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온라인상으로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납부할 수 있고 우편 납부는 31일 이전 날짜 소인이 찍히면 유효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각 지방정부 조세국은 관할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 같은 조기 납부 허용 계획을 늦어도 28일 통보해야 합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8 규칙 개정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EAD를 발급받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약 4만여 명에 대한 EAD 연장이 불어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신청도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그간 반이민 성향 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 규정으로 지목돼 연방정부가 소송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5 회계년도 노동허가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1,526명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EAD를 발급받았습니다. H-4 노동허가 규정이 폐지되면 H-4 소지자들의 취업이 많은 IT 기업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잇따른 아시안 혐오 낙서로 공분을 사고 있는 플러싱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김영환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회장은 지난 23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 관계자들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머레이힐역에 다녀왔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던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등 한인단체와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지역 상인들은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감시 카메라 한 대를 상시 카메라로 전환함은 물론 카메라 수를 늘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차역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자와 만취객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에 대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미 CNN 방송이 지난 14일부터 17일 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스캔들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으며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대답은 32%에 그쳤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모두 13명으로 일부 여성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스캔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그가 2005년 10월 유부녀 유혹 경험을 털어놓은 내용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분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열풍이 불어닥쳐 의혹이 다시 부각되자 트럼프는 해당 여성들에 대해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TV 권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의 한인교회에서 예배 중 화재가 발생해 교인들이 급히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쯤 리치필드 파크의 제일연합 감리교회 예배당 뒤편에서 2급 알람 화재가 발생, 당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인 20여 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화재 규모가 작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류 목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유엔 예산을 2억 8,500만 달러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도 유엔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예산 삭감액은 2억 8,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유엔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들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유엔 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과 비용의 과다 지출은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유엔이 미국 국민의 관대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니키 헤일리는 이번 유엔 예산 감축 협상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반면에 동시에 유엔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 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큰 불편 없이 미국 생활을 하던 40대부터 50대 중년층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미국계 한인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들이며 시민권 취득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경희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신분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음주운전 등 형사 기록이 발생해도 추방을 걱정할 필요 없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우 변호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민법이 강화되자 불안감을 느끼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시민권 시청자 수가 최소 2배, 3배는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주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국내선 이용 전 리얼 아이디를 미리 발급받거나 여권이나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25일까지 뉴욕의 시행 유예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방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화요일 새벽 1시경 차이나타운 보어리와 카날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22살 운전자가 소화전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서진 차량 사고에 동승했던 17살 된 승객은 뉴욕 다운타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벨뷰 병원에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6세의 노인이 브로드웨이 56번가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170여 명의 소방대원들은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5층까지 진입한 후 불이 난 35층까지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노인이 거주하는 3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열기와 불길이 이미 번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대원은 노인을 발견했을 때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 2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수백 명에게 불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에서 16년까지 버겐 카운티 로다이 뉴저주 차량국의 전 현직 직원 3명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시험도 보지 않은 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평균 $70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다이 차량국의 전직 직원으로 이번 사기 사건의 주범격인 로드만 로라의 경우 최소 2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브롱스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2시 20분경 로즈데일 애비뉴 근처 174번가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은 얼굴 전체를 가린 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총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CCTV 화면에 찍힌 다른 한 명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카운터로 들어가 종업원을 구석으로 몰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범인들은 약 1,000불 상당의 현금과 2대의 휴대폰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 중 한 명은 6피트 4인치의 키에 체중은 190파운드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한 명은 키 6피트 2인치에 체중은 140파운드 정도입니다. 모두 검은 자켓과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박효성 신임 뉴욕 총영사가 다음 주말 부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박 신임 총영사는 오는 30일 JFK 공항을 통해 뉴욕에 도착한 후 내년 1월 2일 동포 언론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 긴급 환자가 발생해 여객기가 러시아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사고 당국 소식통은 승객 한 명이 심장질환 증세를 보여 승객 가운데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기장이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승객이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50만 투자 이민이 중단 없이 내년 1월 19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의회는 $50만 투자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의 임시 시효 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맨하탄의 트럼프 소호 호텔이 결국 도미닉 호텔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가 트럼프 명칭이 붙은 숙소에는 묵지 않겠다며 뉴욕 원정 경기가 있을 시 팀 동료들과 다른 호텔을 선택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객 이탈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박동주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약 180여 명 정도가 181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다시피 한인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네. 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신 분들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협의회는 한국에는 그 대통령께서 위촉하신 그런 분들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면은 저 이제 회장님께서 또 취임을 하신 다음에 네. 민주평통에서 하신 활동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9월 1일 날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그 뉴저지 저 남부에 세인 폴스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너스 라루 선장님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흥남철수를 하신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약 14,000명의 피난민들을 이제 그 작은 배에 싣고 경남 거제도까지 이렇게 탈출을 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선장 일을 그만두고 세인 폴스 수도원 저기 세인 폴스에 있는 거기에서 수도사로서 평생을 지내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묻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네. 14,000명의 그 피난민들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평통위원들 한 60명과 또 한인사의 여러 또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서 참배를 했고 기념식수도 했습니다. 그때에 김동영 수석 부의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렸습니다. 또 이제 우리 2세들에게 평화 통일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2세들을 주축으로 한 통일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하고 또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컨셉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를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미술 사생대회를 했는데 약 100여 명이 참가를 했고 많이 했네요. 아주 네. 예상외로 그 좋은 그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60여 명에게 막 상도 푸짐하게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격려도 했고 그다음에 그 탐 스와지 의원이라고 외교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연방 하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을 모시고 우리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한 200명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 포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나라들의 그 입장이라든지 네. 또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봤고 또 우리들의 뜻도 좀 전했고 어쨌든 뭐 전쟁은 안 된다라든지 또 북한의 핵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든지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해결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한 또 한 큰 그 프로젝트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만든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네. 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컨셉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동연회장에서 그 뮤지컬도 공연하고 또 통일에 대한 퀴즈도 이렇게 내서 그 풀기도 하고 해서 네. 통일 한마당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네, 네. 이 평통 위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동포와 함께하는 또 동포 속으로 들어가는 동포를 위한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예. 아니,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좀 평통이라고 하면은 네. 뭔가 좀 다가가기가 힘들 것 같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장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이네요. 아 그러면요. 네네. 사실 평통에 속해 있는 위원들도 네. 여기에 있는 그 동포들이시고 네.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가 물론 통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좋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또 이렇게 레코멘드하고 네. 뭐 건의도 하고 하는 일이지만은 그것 이전에 우리 동포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회장님, 현재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약간 민감한 이슈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통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분명합니다. 네네. 네, 그 의외로 질문이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우리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재의 그 북한의 핵 때문에 그리고 ICBM 뭐 이런 네. 문제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긴장이 최고대로 높아 있는 상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매우 엄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 네.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어느 누구에게도 북한의 핵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분 김정은 이 위원장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대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네. 이런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된다. 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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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